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세 할머니 약국입니다. 이 책은 2025년 7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윌마, 저자는 히루마 에이코, 옮기니는 이정민님입니다. 마음을 진단하고 다정함을 처방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날 약국으로 오세요. 100살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이 책은 100세 약사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세대를 건너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문장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100년을 살아도 좋은 것이 인생입니다. 살아야 할 날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은 기쁜 일이면서도 두려움을 안깁니다. 100세 시대를 맞았지만 정작 이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책은 그 질문에 조용히 손을 들어주는 책이에요. 아주 일상적인 말들 속에서 삶을 오래 견디고 감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을 따뜻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인사,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배움이 한 사람을 얼마나 깊고 넓게 만드는지를 이 책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정함도 삶을 버티는 기술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100세까지 약국을 지킨 할머니는 사람의 몸보다 먼저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이 책은 화려하진 않지만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낸 기록이자 다정함이 지닌 진짜임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사소한 일상이 무너질 때 마음이 헛헛한 요즘, 누구보다 자신을 다독여주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100세 약사 할머니의 다정한 처방전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마음을 진단하고 다정함을 처방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날 약국으로 오세요. 100살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오랜 세월 변함없이 마주한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전해온 이야기. 살아있는 한 삶은 빛납니다. 기나긴 인생을 살다 보며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맞닥뜨리고 절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나 큰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질병을 앓기도 하지요. 제 인생에서 마주한 가장 절망적인 경험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열차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나가노까지 피난을 떠나는 날이 도쿄 대공습이 있기 이틀 전이었어요. 폭탄이 떨어지던 날, 나가노에서 바라본 붉게 물든 도쿄의 하늘은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폭격이 끝난 후 도쿄로 돌아오니 살던 동네가 모조리 불타 사라진 상태여서 마을 언덕에 오르며 저 멀리 바다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받았던 충격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지요. 살아남은 것은 한 줄의 지평선과 아마도 황궁 근처였을 푸른 숲뿐. 불이 모든 걸 집어삼켜서 잔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특공대에 지원했던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수많은 친척과 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어요. 종전이 선언될 무렵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좌절하고 낙담했고 여기서 다시 일어선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을 만큼 온 나라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절망에만 빠져있진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전쟁이 끝나자 나가노에서 도쿄로 돌아와 아버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허허벌판에다 약국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히루마 약국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살기 위해 이 악물고 버틴 나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전쟁 중에는 설탕의 대용품이었던 사카린을 암시장에서 물물 교환해서 그날의 식량을 구하곤 했지요. 그런 경험 덕분일까요? 이젠 끝이야. 도저히 방법이 없어 하는 순간에도 틀림없이 어딘가에는 한 줄기 빛이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살아가야 할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에게는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도 커다란 재해나 사건도 모두 가슴 아픈 일이지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다면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절망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에요. 모든 것이 불에 타 잿더미로 변한 도쿄에서도 끝까지 타지 않고 살아남았던 건물이 지금도 그곳에 존재하듯이 전쟁이 있었지만 나는 끝끝내 살아남았다는 생각은 앞으로 나름의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약사로서의 사명감과 열정으로 바뀌어 이제까지 저를 지켜준 게 틀림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전쟁을 모르고 자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 역시 사는 동안 다른 힘든 사건이나 생각지도 못한 불행과 맞닥뜨릴 수 있을 겁니다. 남의 고통은 잘 보이지 않는 법이라 서로 모르고 살 뿐이지요. 저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전하고 싶은 말은 잃어버린 것이나 절망에 향해 있는 시선을 남아있는 빛으로 돌려보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허우적거리는 동안은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아직 나에게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믿어보세요. 살아있다면 다시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이 진정되면 손을 내밀어주는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저는 95살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서 혼자서는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매일 재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위기에도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내 삶에 남아있는 빛에 시선을 두겠다고 다짐해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살아 숨쉬고 있다면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있는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손님들과 함께 그 빛을 발견하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마음이 되어주는 순간들을 계속 찾아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내게 주어진 일이 남아있다는 것. 살아있는 한 그곳에는 반드시 빛이 남아 있습니다.